네,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고요. 다음 주 통해서 OX로 다음 주 전망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욱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가 새해에는 섹터 레드앤블루 첫 방송인데 증시에서 상저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송가람 매니저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게 보시나요? 새해 들어서 증시가 많이 회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는데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주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개별주 장세에 어울릴 만한 개별주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앤블루 OX를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 또 다음 주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중 매니저님은 사실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오늘 좀 시장 보면은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항상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저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업황 부분들에 우리가 좀 업황이 좀 부진할 것 같으면 좀 제외를 시키고 지금 시장에서 관련된 이슈들, 재료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사이클 내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 그리고 고수익도 좀 가능한 구간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에서 또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 좀 마음이 좀 편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좀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에서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다음 주까지 이 전망이 이어질지 자, OX 큐카드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둘, 셋 하면 OX 열어주세요. 반도체 OX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를 주셨어요. 자, 먼저 최중 매니저님. 아니, 반도체가 지금 이 정도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재고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있던데 특히 마이크론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바닥. 그렇죠. 그러면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전반기 때는 저는 반도체는 솔직히 투자 포트를 편입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 감사한 부분들이 지금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지금 단순히 기대감에 좀 형성이 될 뿐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주가를 올려줄 만한 좀 탄력적인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엔 이제 기업도 어쩔 수 없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좀 감산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쌓여있는 재고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소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게 재고를 소진을 못 시키다 보면 결국엔 공장 가동 라인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관련한 업황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저는 시그널은 아직 좀 미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X 주신 이유가 반도체 재고 소진 시그널은 아직 없다. 그렇죠. 이제 결국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좀 기대감에 움직이긴 하는데 기대감 이후로 연속성이 나와줄 만한 건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지금 실적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은 없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상승 탄력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만한 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기 침체 이런 네.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확실한 좀 재료가 좀 나와줘야만이 반도체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겠지만 지금 감사는 솔직히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 일단 단기적인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실지 궁금해요. 지금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 자체 내의 수요 문제 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으로는 힘을 받지 못한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더 다른 뷰가 좀 있나요? X를 주신 거? 이제 정책적으로나 수요적으로나 가격 정책 면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상반기에 주도주가 반도체가 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시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제가 장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여기에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메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이쪽에 아무래도 정부나 삼성전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 메모리 성장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세액공제를 보면 대기업은 8%에서 15%고 중소기업이 16에서 25%로 세액공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그럼 좀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미지수인가요? 뭐 시설 시설 투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시설 투자 같은 건 예컨대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더 커져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국내에서의 세액 공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크고요.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장 그리고 미국에 신설하는 예. 그 외 공장들이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좀 더 세액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면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8% 정도의 공제 이것은 어느 정도 단기로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시장 전체를 바꿀 만한 호재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 매니저님 아까 뭐 저가에서 할인된 주식들 사기 딱 네네. 좋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넥서스님께서 채팅창에도 저 미친 척하고 반도체 모을랍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SK 하이닉스를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지금도 솔직히 잡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가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진짜 상장하고 나서의 지금 저가 라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저는 더 빠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고 들어오면은 일단 외인 기관 메이저들이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관은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와 주거든요. 그리고 예. 보통 대형주들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좀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바닥 시건에 확실히 좀 인지가 되면은 강하게 좀 V자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해주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저는 한 차례 좀 더 빠져도 빠진 상태에서 좀 잡아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솔직히 뭐 매수 타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뭐 만약에 매수한다면 7만 원 선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솔직히 7만 선 밑에까지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개인적인 생각. 정말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업황과 이 주가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좀 7만 원 선도 좀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앞전에 좀 7만 3,100원 최저가도 솔직히 세액공제 기대감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대감이 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업황은 또 다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7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안에서 뭐 좀 볼만한 종목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반도체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고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중고 장비 외에도 이런 솔루션,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시장 속에서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회사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회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이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회사를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중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다시 회수했다가 뭐 다시 새 걸로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고 제품을 매각을 네.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테스트 그리고 AS까지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확실히 확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유지 관리나 호수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매출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과는 좀 무관하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사플러스 글로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갈게요. 자, MLCC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MLCC 재고 소진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이거 IT 내에서는 되게 호재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둔 MLCC가 이제 저점 통과를 하고 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LCC 하나 둘 셋 한번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MLCC는 일단 O와 X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진우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올게요. 저는 일단은 다른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MLCC 중국에 대한 수혜는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리오프닝으로 좀 접어들면서 결국에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면은 이제 핸드폰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업황 부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MLCC 관련주도 볼 때는 영업 환경이 얼마나 개선이 되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MLCC에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글로벌 2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IT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 타격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물론 이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MLCC가 수요가 다시 감소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영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솔직히 지금 시기에서 개별 장세가 지금 뚜렷하게 있는 장세에서 리오프닝을 갈 만한 섹터는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좀 두텁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좀 공존해 있는 좀 장비 쪽에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좀 기대감은 조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리오프닝 내에서만 효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MLCC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중소형주 쪽이 좀 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업황은 좋아지겠죠. 네, 물론 업황은 좋아지는데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저는 좀 어떻게 해서 승부를 볼 만한 좀 그런 구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좀 들어보면 지금 굳이라는 그렇죠. 표현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굳이 이 종목을 그 MLCC 관련주들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X 의견이고요. 예.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면은 물론 뭐 O를 제가 들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X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단기적으로는 X라고 의견을 줬는데 송가람 매니저님은 단기적으로도 O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 MLCC 관련해서는 뭐 MLCC 처음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히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MLCC가 바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게 하는 핵심 부품, 즉 이것은 바로 전자 부품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TV,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장의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오프닝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형 제품, 대형 제품 할 것 없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불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MLC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소형 전자제품, 대형 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주가에도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X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MLCC는 좋게 보는 이유가 따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반도체, 네네. 같이 MLCC가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도 점점 좋아질 거란 시그널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위주로 네. 이런 주가를 견인해왔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MLCC나 이런 그 외에 뭐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지금도 충분히 아직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주가를 어느 정도 선반영으로 보고 이것을 미리 선점해서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점에 위치한 MLCC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는지 두 분 모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뭐 MLCC를 만약에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주.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송가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물론 업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양이 한 1만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가 100% 전기차 시대고 친환경 시대가 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MLCC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MLCC 쪽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은 볼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업황이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재차 또 빠져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심리가 안 살아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X를 내렸던 부분들이고 삼성전기 물론 이번 업황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핸드폰 출하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가 먼저 좀 반응을 보여주겠지만 일단 지금 업황에서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아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 들어봤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앞서서 뭐 두 분 다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맘 편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새해기도 하니까 좀 1년 그냥 편히 지금 사서 그냥 1년 후에 딱 뚜껑 열어봐도 좋을 종목 이런 거를 좀 원하거든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다 하면은 저는 MLCC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단기로도 지금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뭔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막 콘덴서인데요.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종합 콘덴서 축전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 회사는 사마 전기가 생산 중인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콘덴서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재 내수면에서 대형 IT 업체들의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눌림이 나온다면 지금도 바로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대형 IT 기업가의 기본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가가 더 선반영이 된다면 추가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기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 중장기 다 좋다. 사맥 컨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아까 1년 투자 이런 얘기해서 사맥 컨덴서는 뭐 올해 안에 좀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거라 보시나요? 전고점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되려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까지 완전히 좋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전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지만 45,000원, 5만 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LCC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웹툰입니다. 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 뭐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되게 핫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에서도 뭐 엔터 요소로 웹툰을 좀 낙점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좋은 분위기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웹툰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툰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일치 않은 의견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동그라미 의견 줬는데요. 자, 앞서서 먼저 한다고 불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드라마 쪽으로 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웹툰 그 자체를 보는 건가요? 뭐 웹툰 그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드라마까지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1회, 2회, 3회 이렇게 보면서 바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소비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렸던 점, 웹툰 IP를 이용해서 드라마, 영화라든 이런 2차 판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이렇게 주가에 반영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국내 웹툰 기업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 그리고 23년도에 성과가 추가로 본격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것을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 뭐 웹툰 그냥 만화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웹툰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웹사이트 할 때 웹 그리고 만화의 카툰 이게 합성돼서 PC와 그리고 모바일에서 최근에 모바일에서 많이 보듯이 이런 것들이
합성돼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웹과 카툰의 합성을 하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판권 면에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픽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NHN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웹툰 회사들이 있고 뭐 이런 넷플릭스와 연관된 회사들도 있겠지만 NHN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점인데요. 이 NH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웹툰 시장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해외 시장 웹툰의 진출을 노리고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해외 시장 웹툰 관련된 회사까지 MOU 그리고 매수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에서 NHN을 뽑았습니다. 네, 종목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쪽 웹툰이 아직 뭔가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느낌이 시장에서 그렇죠. 많이 안 나거든요. 최종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거 테마성 짓지 않을까 우려감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단기적인 변동성 물론 존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웹툰이 뭐 얘기해주는 산업 자체가 엄청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없고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뭐 부진하고 전망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이제 전에 이제 매니저님이 거의 좀 다 뭐 얘기는 해주시긴 했지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종이 만화 시대 때는 구독자층이 거의 매니아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브컬처 시장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수의 좀 매니아층만 좀 유지가 됐었다면은 지금은 솔직히 뭐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다 웹툰을 봅니다. 그만큼 지금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웹툰 시장 규모가 13년도에 한 6천억 원대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22년도 때 한 1조 6천억 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까지도 지금 계속 업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단기적인 테마성은 형성은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좀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틀림없이 위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이용자 60%가 다 이 웹툰 원작 드라마도 다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60% 이상이 다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명 중에 6명 꼴이 지금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웹툰 원작 드라마가 톱 10위권 안에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죠. 웹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웹툰으로도 매출을 내긴 하겠지만 웹툰 원작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흥행을 몰고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비해서 IP 판권이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업황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제로도 조금은 살아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일단 네.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다음 주 중에서는 한 차례 좀 수급도 좀 들어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좀 웹툰 하는데 이게 종목이 와닿지는 않는 느낌? 그렇죠. 네이버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NH인데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뭐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이 안 나와서 의외긴 한데 저는 네이버 보면은 이거 웹툰 내가 웹툰 투자해야지 하고 네이버 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기다리 투자를 말씀을 그러니까 했어가지고 지난주에 있었죠. 네네. 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양성을 네이버를 추구하자. 그렇죠. 예. 네이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네이버가 올해 좀 3분기 매출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웹툰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고라든지 커머스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오히려 지금 웹툰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웹툰 쪽에 네이버가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지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웹툰 시장이 지금 초기 진출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웹툰 원작 드라마가 계속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좀 대량적으로 좀 생산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쪽에 좀 선점을 해가지고 좀 초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심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 마케팅비를 지금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부분들은 웹툰에 대한 성장성을 뚜렷하게 네이버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키다리 스튜디오를 뭐 넌지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대형주 중에 좀 하나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네이버 정도도 좀 봐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도 모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웹툰 이야기 들어봤는데 최근에도 웹툰이 더 부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다양한 드라마들이 뭐 히트를 그렇죠.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웹툰을 내가 투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뭐 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송란 매니저님이라면 어디 투자할 것 같으세요? 내가 드라마 뭐 이런 작품을 보고 투자한다. 뭐 저라면 웹툰이나 웹툰이? 드라마가 아니라 플랫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그런 측면에서 이제 NHN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음. 뭐 차량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그 차를 만든 업체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단순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차량을 매매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잘 팔리게 된다면 어떤 제품이라도 그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제품이 운용되는 플랫폼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하다. 저는 생각이 웹툰. 좀 되네요. 그래도 웹툰이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엄청나게 네네네. 강조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웹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자 건설 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규제 하나도 있고요. 어제였죠. 이 두바이에서 뭐 1경에 달하는 투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축구성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건설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걸 매니저님, 이번에 규제가 좀 파격적이라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보시나요? 뭐 이번 규제 완화가. 규제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지금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규제가 파격적이고 거기에 또 PF 대출도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돌고 건설사에도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대형 건설사들의 메인 먹거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건설에서 여러 가지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해외 건설이라든지 해외 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외 건설의 이슈, 뭐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건설주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테마성이 짙다라는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주 자체적으로 테마를 견인하는 앞으로의 턴어라운드하는 주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건설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종목 바로 섹터, 네. 건설 안에서 네, 섹터의 건설 종목이요. 안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예. SMR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SMR? 네. 원전이요? 그렇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 나왔네요. 네, 바로 나왔죠. 네, 나왔네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예.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상용화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원전 해체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해외 수주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SMR 원전 관련해서도 기술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건설을 앞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수주 그리고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환율 그리고 해외에서 수주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 주가를 충분히 예측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건설 X 주셨고 현대건설 얘기해 주신 거는 뭐 건설 자체 뭐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좀 얻어 걸리는 걸로 원전도 보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매니저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제는 좀 중소형 네, 맞아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대형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네네. 이게 혹시나 뭐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부분들은 좀 대형주들이 먼저 좀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이 예정이 되었던 부분들을 일단 좀 일정을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파격적인 좀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 이런 일정들이 다시 좀 재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먼저 건설 대형사들이 좀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을 다시 좀 소화를 해주는 부분들로 볼 때는 물론
호재는 맞습니다. 물론 호재가 맞는데 일단 지금 규제 완화 이전에 주택 경기 부진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들이 그 전에도 이미 좀 많이 수주를 좀 뺐던 부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또다시 수주를 좀 늘리기 위해서도 한참 좀 걱정은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고금리가 지금은 하나의 좀 브레이크를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파격적인 정책 효과는 맞지만 일단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발빠르게 주택 분양수를 늘리고 건설 수주를 좀 늘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빠르게 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2월에 좀 주택 지표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너무 섣부르게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시고 일단은 좀 2월에 좀 주택 지표를 좀 살펴본 다음에 좀 안전하게 들어가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LTV가 정말 크게 늘어나긴 했는데 그거 결국 다 빚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맞아요. 시그널 나와야 사실 건설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설 좀 밑에 단에 있는 네네. 건자재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이 올라가야 뭐 건자재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건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 건설주들이 좀 위로 펌핑이 나와줘야 돼요. 결국에 이제 이 규제 완화 자체가 일단 지금 건설사 측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건자재 쪽도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건자재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건설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 정부가 건설에 관련해서 타격으로 해서 완화 규제를 냈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먼저 좀 심리가 살아날 수는 있는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제가 이제 주택 지표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됐다는 부분들은 수주량이 결국엔 늘어나야 됩니다. 수주량이 늘어나야만이 건자재도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투트랙 전략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건자재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일단 저는 뭐 매수 관점이라 보기는 좀 다소 좀 이른감이 있고요. 좀 네. 2월 이후로 좀 확실하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준 매니저님은 뭐 엑소 의견도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종목은 듣지 네네. 않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자동차인데요. 자,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판매량 뭐 이런 거 다 늘어났다 얘기 나오는데 그 뒤에 다시 IRA 뉴스 맞아요. 딱 나오면은 다시 주가가 멈추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OX를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X와 O로 좀 뷰가 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간축법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일단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인플레 간축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파가 컸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여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업용에 관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리스 차량이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맞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리스 차량도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대가 미국의 완성차 업계들이랑 좀 동등한 조건 내에서 좀 대결할 수 있는 구도가 좀 형성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리스 판매량이 그래도 좀 굳건한 모습을 기아나 현대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반영은 되면서 좀 방어를 해주겠지만 일단 이제 본격적인 시세 좀 분출량이나 좀 그리고 매출의 분출량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이겠죠. 예, 그게 조지아 공장이 좀 완공이 되면서 좀 100% 미국에서 자체 생산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그 부분으로 적용이 물론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수혜는 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래 들었던 이유는 완성차 업계 지금 너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리스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스가 이번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제가 볼 때는 실적치가 작년 실적치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 저가 부분들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 잡아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매수 관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승구라 매니저님, 이쪽 테슬라가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좀 여러모로 요새 인기도 떨어지고 이렇다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좀 치고 올라갈 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의 인기에 비해서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은 뭐 좋은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어렵나요? 보기보다는 왜 말을 반사이익을 더듬으세요? 예. 보기보다는 현대차는 당장의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관점에서만. 네. 그렇지만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현재 공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마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가 이제 23년부터는 국내에 생산하고 있는 아이오닉 5라든지 EV 이런 차량들은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에서 이런 것들을 3년 유예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들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좋아지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 수소차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런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시점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O와 X 의견 갈렸는데 아까처럼 뭐 건설 보고 건자재 본 것처럼 자동차도 부품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X 의견 주셨으니까 부품도 좀 어려울 거라 보시나요?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품주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부품주들은 수출량은 그렇게 바로 늘지 않더라도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주가가 반영돼서 강하게 떨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형 업체들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전기차의 이런 금형을 통해서 무게를 줄이고 갈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배터리의 신기술을 동원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업체들은 아직 발굴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진입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량 경량과 좀 관련된 부품주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준 매니저님은 뭐 똑같이 자동차도 좋으니까 부품도 좋다? 그렇지, 이제 오 의견인데 매니저님 약간 좀 다른 의견은, 아까 뭐 지금은 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부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호재는 터졌습니다. 호재는 터지고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반영을 해주고 이 부분이 기대감이 식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행이 된 부분들이고 리스에 대한 판매 수익에 대한 방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주요 매출이 현대차에 지금 90%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부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리스로 지금 방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 더 올라갈 리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구간 밸류가 또다시 온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우리 이제 저가 잡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네, 저가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이 가격대 좀 후회하는 그런 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의견이 조금은 다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에서의 탑픽 종목은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이게 좀 이름 적응이 좀 어렵네요. 먼저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지금 뭐 물론 현대도 좋지만 저는 좀 기아를 조금 더 밸류상 좀 더 높게 기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중 자체가 일단 현대차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올해 상반기 때 전기차 EV9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소렌토, 카니발, 그리고 K5 페이스 리프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아가. 결국에 지금 현대차보다 지금 앞서가는 움직임도 지금 몇 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럽 시장에 대한 비중도 현대차보다는 좀 높은 편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업황 환경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전기차에 대한 뚜렷한 SUV 차량, 이 부분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기아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초기 점유율을 기아가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에서 첫 SDV
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아가 먼저 앞세워서 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공략을 먼저 하는 부분들, 그러면 점유율을 먼저 잡게 되면은 예. 오히려 지금 현대차보다도 SUV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은 좀 기아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현대도 물론 좋지만 기아가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대보다는 기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뭐 송가람 매니저님은 X 의견을 줬기 때문에 뭐 종목은 안 들어볼 텐데 말 나온 김에 뭐 두 분 다 부품 쪽은 워낙에 좋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끄집어 보겠습니다. 부품 그래서 어디가 좋으세요? 차량 경량화랑 관련된 종목. 부품주들을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미리 보자. 지금 경량화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밸류가 낮을 때 접근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오히려 자동차로 가자. 예. 그 측면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적으로 봤을 때 낮은 측면일 때는 소형주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주가 섹터에서 먼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이런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삼성전자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 이후에 그 외에 관련된 뭐 공정업체라든지 공급업체들이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한 가장 대장격인 종목들이 먼저 흐름을 보이고 나서 그 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 뒤에 접근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품 진짜 급질문이라서 준비가 네네.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최종 매니저님 뭐 부품 쪽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현대공업 명만? 아니면은 현대공업? 성화이텍 성화이텍.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요 매출처 자체가 현대그룹 쪽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 지침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율을 더 따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현대공업이랑 성화이텍에 대한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두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부품주까지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개 섹터 외에 다음 주 공략해볼 매니저님들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네. 바로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여기 뭐 JP모건 헬스케어 나가나요? 그 뭐- 모멘텀은 아닌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MO 관련해서 GMP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코로나 제품을 이 회사에서 위탁 생산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약 제품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제약주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기약, 풍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소형 제약주들이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위치가 괜찮은 한국 유니온 제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게 6,900원에서 7,1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유니온 제약 목표가는 9,2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준우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본다고 하면 리오프닝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근데 리오프닝. 네,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간 굉장히 오래 쉬었던 화장품 쪽은 지금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연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쉬었다는 기준이 언제부터예요? 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쉬었 1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그렇죠. 화제가 됐던 거 말고요? 올해 말고요. 네. 작년이란 네. 재작년. 이제 1월이다 보니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펌프용 용기는 이미 국내 점유율에서 좀 1위 업체거든요. 작년에 이미 한국콜마에 지금 인수가 된 기업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중국 이 위드 코로나 부분들이 분명히 수혜가 작용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수요가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지금 항공권 수요도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결제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손시용 간편 결제 부분들까지 같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이 오랜만에 들어온 중국 같은 경우가 소비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영구제가 아니라 소비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립스틱도 있고 굉장히 좀 많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우 펌프용 용기가 거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의 수준으로 볼 때는 수요가 저점은 지금 지나고 있는 판단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선반기가 좀 재고가 하락이 되면서 광문제가 좀 위한 발주가 재기가 이미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색조나 친환경 제품군의 지금 고객군이 꾸준하게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주 지역 재고 소진이나 그리고 이런 물류 정상화 부분들도 분명히 좀 매출에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밸류상은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뭐 고평가라기보다는 재평가를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연후를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17,500원에서 한 16,700원대 사이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합니다. 19,500원대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부분들을 좀 보고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5,9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호 현재가가 이제 17,550원이고요. 목표가 19,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쪽 연호가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네네, 회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화장품 종목들은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아니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국내 화장품이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면 수출될까라는 그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호는 거기서 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심리 자체가 중국 심리 자체도 한국 화장품이 워낙 좋다는 건 이미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증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엔 지금 앞전에 LG 생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한국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은 아니고 좀 이제 그 안에 있는 좀 펌프형 용기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좀 외국 쪽으로도 수주가 계속 좀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연우 정도는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픽 종목은요. 저 이제 한국 유니온제약과 연우 두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흐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5개 섹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지 송그란 매니저님 먼저 안내해 주시죠. 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네. 붉은 보내셔야 되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해 보시면 제 개인 밴드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매일경제 매니저들이 모아 있는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저의 밴드에서도 더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그란 매니저 검색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솔직히 뭐 친구 같은 느낌으로 바로 옆에서 말씀은 해주고 싶지만 예.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부분들에 대한 좀 브리핑이라든지 뭐 주요 시황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주요 공시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좀 한 차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해당 밴드 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또 최진웅 매니저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섹터 레드블루에서 아직은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X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두 분 또 좋게 보는 섹터 각각 있으니까 또 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블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치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